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는 돈오리스탁의 오사무엘입니다. 지난 여름의 폭염과 폭우도 잘 이겨냈는데 태풍 흰남노의 북상으로 인해서 또다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증시라도 시원하게 올라주면은 우리의 마음이 편할 텐데 증시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근심을 더 깊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 상담을 통해서 해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종목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오리스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을 주도한 키워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관련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장 키워드는 태풍 흰남노 북상으로 인해서 재복구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수혜주 그리고 차량 경량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태풍 흰남노 상륙이 임박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재복구 관련주가 오늘 눈에 띄게 상승을 했는데 자,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통영 또 경북 이쪽에 또 상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재복구 수혜주들이 들썩거렸는데요. 재복구 수혜주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 SE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토목건설 관련주인 우원개발도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물 관련 종목들도 갭상승을 했는데 폐기물 관련주는 갭상승한 이래로 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리아 SE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오늘 점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점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태풍 흰남노의 북상과 관련해서도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 전부터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죠. 코리아 SE는 피인수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관련하여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 겸장이죠. 두 개의 폐가 장을 부르는 양수 겸장 두 개의 재료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한 변모되는 그런 상황과 더불어서 또 태풍 흰남노와 관련한 재복구 수혜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점상한가를 기록해서 일봉상에서는 저항대가 없는 신고가 행진의 모습,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월봉에서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99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5,9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자리가 5,990원. 내일 갭상승을 하면 이제 6,000원대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런데 차트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월봉상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에 이제 추세를 벗어났긴 했지만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이제 점상한가를 기록해서 내일에 대한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이제부터는 코리아 SE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이제 하락으로 바뀔 때는 윗골이 달린 음봉이 연출될 때입니다. 당분간 상승을 즐겨도 좋죠. 최근에 보시면 2주 동안에 윗골이 달린 음봉의 모습이 보여지진 않았죠.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양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어느 날 갭상승하면서 윗골이 달리고 그다음에 음봉의 모습 이렇게 영망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면 탈출해야 됩니다. 코리아 SE를 보유하신 분은 참고하시고요. 또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하는 용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올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즐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원개발. 우원개발은 토목공사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자, 우원개발은 여름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에 그때도
복구재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근데 윗골이 달린 음봉이 나왔죠. 그래서 코리아 SE를 바로 우원개발의 차트를 참고하면서 대응해 보시라는 겁니다. 윗골이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을 때는 탈출해야 됩니다. 여기서 탈출 잘했으면 이렇게 하락이 급락이 나오는 것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근데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윗꼬리도 달리고 아랫꼬리도 달렸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흐름을 더 봐야 됩니다. 내일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느냐? 오늘의 시가 6,080원, 6,080원을 회복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해서 오늘의 시가를 회복하면 마감을 한다 그러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우원개발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인선 ENT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인선 ENT 오늘 시가가 2.2%부터 시작을 했어요. 갭상승해서 이제 음봉으로 밀렸는데 인선 ENT뿐만 아니라 코엔텍, Y엔텍 이런 종목들이 다 폐기물 관련 종목이거든요. 다 갭상승해서 음의 모습으로 끝났는데 자, 인선 ENT만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인선 ENT는 폐기물 관련 종목이면서 자회사가 인선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자율주행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인선 ENT는 폐기물 관련 종목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이슈로 기억을 하면서 대응해 볼 만합니다. 자, 이전에 밑골이 살짝 달린 긴 장대 음봉이 만들면서 탈출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서 하락이 깊게 나왔고 그다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종가는 241선 위에 있다는 것, 바로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음의 모습으로 끝났지만 1년 이평선, 1년 장기 이평선, 그 평균 자리인 241선 위에 마감했다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구름층 하단, 이 선앤스팬 1이라고 표시되는 이 구름층 하단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선 ENT의 앞으로의 흐름이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박스 상단을 노려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물론 구름층 진입하기 전에 저항대 부딪혔기 때문에 눌림목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N자 패턴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기 구름층 상단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차량 경량화에 대한 이슈입니다. 오늘 관련된 키워드로 두 번째 차량 경량화를 볼 수 있겠는데 모빌리티, 이 차량과 관련해서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납니다. 그만큼 차량 경량화가 중요한데 차량 경량화는 이제 전기차에도 필수적이죠. 전기차, 가벼운 전기차여야만 그만큼 속도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 경량화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기대치가 좀 있다라는 것이고 그 차세대 이제 모빌리티 대응과 관련해서도 경량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경량화 기술 동향에 대한 보고서도 나온 상황입니다. 그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들 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라스틱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코오롱 플라스틱, 그다음에 코프라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에코플라스틱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이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자, 에코플라스틱 급등이 나왔는데요. 장중에 26% 상승이 나왔고 종가는 21%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오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구름층 상단이라고 하는 평평한 자리에 저항대까지 다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름층 상단까지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눌림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일 흐름에서 혹시 갭상승 출발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음의 모습으로 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상에서는 저항대 왔다라는 것. 물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래가 크게 발생했다는 것.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일봉상에서는 저항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주봉상에서도 구름층 상단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플라스틱이 오늘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을 때 두 개의 저항대에 왔다라는 것 때문에 매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는 관점에서 안내를 드립니다. 물론 내일 이 구름층 상단을 벗어나서 위쪽으로도 향해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구름층 상단에 와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도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도너리스탁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추천했던 종목이고
12,000원대 추천했는데 눌림목이 발생한 다음에 바닥권에서 오늘 순간 급등이 나오면서 7.8% 상승이 나왔죠. 12,35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120일이라는 저항과 구름층 상단이라는 저항, 두 개의 저항을 한 번에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렸습니다. 밀렸는데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에 241선, 1년 이평선, 1년 평균 자리인 241선 도달하지 않았다는 관점 때문에 위쪽으로 241선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윗골이 달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혹시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재매수해도 되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 목표는 241선을 보고 대응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코프라입니다. 이 코프라 역시도 차량 경량화 관련 종목입니다. 자동차 부품도 만드는 회사이고요. 차량 경량화 관련한 종목으로서 실적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콜론플라스틱 다 모두 실적 종목이고 저평가 종목입니다. 코프라도 마찬가지고요. 작년에 영업이익 220억, 2분기까지 80억의 영업이익, 시가총액이 1,700억 대니까 이 종목도 이제 저평가 종목인데 오늘 순간 상승이 9%까지 나왔습니다. 9% 상승이 나오면서 61선 자리를 부딪히고 윗골이 달렸죠. 그런데 오늘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120과 241선이 장기 이평선이고 61선은 중기 이평선이죠. 중기 이평선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또 아래에서 정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승하면서 121선까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121선은 하향을 하고 있죠. 이 하향을 하고 있는 121선이 어디에 만나겠습니까? 여기 바로 구름층 상단까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이제 2차로 매도 대응할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차량 경량화 관련한 종목들이 다 저평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면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전화 02-3153-2642 그리고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실시간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또 노란톡방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키워드 공략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방에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문자로 문의하신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바이오사이언스 매수가가 12만 6천 원에 비중 5%네요. 현재가가 10만 6천 원이니까 매수가로부터 한 2만 원 정도가 하락한 상황인데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재료가 노출이 됐죠. 일반적으로 재료가 노출이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스카이코비원 국내 토종 백신의 이제 접종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뉴스화되면서 재료가 노출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오늘 심리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하락을 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보유하신 분 그 투심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락이 깊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을 많이 매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260억, 기관은 200억을 매도했고 그 매도 물량을 개인이 다 가졌습니다. 429억. 개인의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매수로는 주식을 올리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 증명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한 달간이었으니까 바로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거의 430억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수급으로는 주가를 상승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한 10만 원을 깬 자리 9만 5천 원대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았죠. 쌍바닥을 잡고 되돌림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세 번째 3중 바닥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바닥이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하락이 조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하락을 더해서 3중 바닥을 잡는 이 추세 연결선 하단에서 저점을 잡는다 그러면 되돌림 반등이 나올 수 있으나 이 하단 자리를 깨잖아요. 깨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 전 저점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을 좀 더 살펴보면서 대응하면 좋겠는데 제가 잡아드리는 저점 자리가 바로 10만 원부터 10만 2천 원 자리입니다. 오늘 10만 6천 원인데 10만 원부터 10만 2천 원 사이에서 저점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이 나오는데 거기서 바닥을 잡지 못하고 10만 원을 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전저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봉을 보겠는데요. 이제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죠. 상승이 크게 나타났다가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부딪히고 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는 저항이 많죠. 모든 이평선이 위쪽에 있다는 것이고 이제 아래로는 지지를 어디서 받아야 될지 가늠이 좀 안 되는 상황이니까 현재 봤을 때 일봉상에서 바로 이 3중 바닥을 잡는 이 자리를 잘 보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하자면 10만 원부터 10만 2천 원 사이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저항 목표치를 여기로 잡고 대응하십시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평평하게 구름층이 만들어져 있죠. 이 평평한 구름층은 왼편에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의 평균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12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12만 5천 원. 이게 매수하셨던 가격 부근이란 말이죠. 전제 조건은 10만 원에서 10만 2천 원에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터냈을 때 12만 5천 원 부근에서 매도로 정리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10만 원을 깨고 하향을 하면 9만 5,100원 전저점을 깰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 주의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G2파워라는 종목입니다. G2파워 매수가가 11,550원, 비중이 70%네요. 자, 11,550원에 한 번에 다 담았을 거라 생각을 하지 않고요. 70%의 비중이라고 봤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11,550원으로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요. 자, G2파워는 이제 무상 증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이제 무상 증자 내용이 나오면서 점상한가 2번 연속적으로 상한가를 3번이나 시연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탈출 신호가 이렇게 나왔죠.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탈출 신호가 나왔습니다. 탈출 신호에 당연히 탈출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밀린 다음에 21선 지지받고 상승. 근데 하락의 패턴을 보게 되면 ABC라는 하락 3파동을 만들었죠. 3파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를 어디서 받고 있느냐? 일봉에서 봤을 때는 이 61선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일봉에서의 지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주봉에서 보니까 주봉에서도 지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월봉에서 봤더니 월봉에 하나의 지지 라인이 하나 보이네요. 5월선이라는 자리. 5월선은 5개월의 평균 자리죠. 5개월의 평균 자리가 이제 1,100원 정도가 되는 자리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 저가가 1,300원, 1,300원인데 거의 5월선에 닿은 자리이기 때문에 1,300원도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1,100원, 1,300원 여기는 다 저점 지지를 테스트하면서 지지가 가능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는 11,000원인데 혹시라도 주가가 하락을 해서 1,1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한다 해도 그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파동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고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고점을 연결한 추세, 이 추세 상단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추세 상단 이렇게 상승했을 때 추세 상단이 13,500원부터 14,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 G2파워에 대해서 매도 포인트는 13,500원부터 14,000원 사이로 잡고 대응해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5월선인 1,100원 오게 되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레이저셀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레이저셀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자, 급락이 나왔는데, 자, 레이저셀은 상장한 지가 오래 안 됐죠. 이제 6월 달에 상장을 했고, 이제 신저가를 만드는 상황이죠. 23,350원까지 갔다가 이제 반토막 났는데요. 매수가가 이제 13,380원에 비중 5%네요. 그럼 레이저셀이 어디서 저점을 잡을지 과거 데이터가 부족하죠. 일반적으로 1년, 2년 정도 주가의 흐름이 축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기껏해야 3개월 정도의 데이터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자, 방법은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피보나치 기법이 있는데 피보나치 기법으로 어디서 조정이 마무리될까요? 자, 반등이 나왔던 자리, 걸리는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반등이 나왔던 자리.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죠. 반등이 나왔던 자리. 여기에 걸치는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 하락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저점이 얼마였어요? 저가가 이제 오늘 종가는 이제 저가가 1,150원이고 종가가 1,300원이죠. 그런데 지금 표시된 자리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았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내일 시장에서 1,100원, 10,000원 정도 거기서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10,000원 초반이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피보나치로 이제 대입을 했는데 피보나치는 되돌림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이런 그 확률의 근거에서 그리고 어떤 비율의 근거에서 찾는 겁니다. 고점에서 61.8%, 그다음에 50%, 38.2% 또는 23.6% 이렇게 해서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비율로 찾는 건데 지금 제가 피보나치를 대입해 보니까 윗골이 달린 자리들이 정확히 닿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그것을 확인해 보니까 이 저점을 잡는 구간이 10,000원 정도, 9,900원부터 10,000원 선에서 저점을 잡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반등이 나왔을 때 걸리는 자리가 또 여기입니다. 여기. 바로 이 자리가 13,000원 부근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이제 13,380원인데 10,000원 초반, 또 9,900원 거기서 저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한계가 바로 13,000원 부근이니까 매수가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볼 필요성은 있겠다. 전제 조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9,900원부터 10,000원 사이에서 저점을 잡는지를 보시고 반등의 한계치는 13,000원 부근이 된다라고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전화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HLB 테라피틱스 예. 12,300원에 30%입니다. 12,300원에 30%. 30%. 이 종목이 뭐가 좋아서 사셨어요? 예, 시험하고 이제 그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인상이죠? HLB 이제 임상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학회가 9일날부터 HLB가 있고 그래서 같은 그 계열사 종목에 들어갔습니다. 혹시 최근에 사셨습니까? 예, 한 2주 됐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12,300원 한 10% 지금 하락한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예. 12,300원에 비중 30%를 한 번에 다 사셨어요? 아닙니다. 한 몇 번 거쳐 샀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HLB 테라퓨틱스가 이번에 유럽에서 열리는 종양학회에 참여하는 건 아니죠? 예. 그건 모회사인 HLB가 참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HLB는 뭡니까? 리보세라님인가요? 예. 리보세라님이라는 간암 치료제죠? 예, 맞습니다. 예. 자, HLB 테라퓨틱스는 그와 관련된 건 아니죠. HLB와 관련된 그런 자회사이긴 하지만 네. 이 회사가 원래 회사가 G3BNT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HLB 테라퓨틱스가 하는 것은 안구 건조증과 교모세포종이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는 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HLB와는 결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되죠.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예. 종양학과에 참여하는 HLB가 바로 이제 종양도 관련돼 있고 또 간암도 관련돼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종목은 HLB다라고 보셔야 되고 예. HLB 테라피틱스는 안구거저증과 교모세포종 관련한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 어디서 이제 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네, 예, 예. 뭐 재무는 뭐 지금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임상을 지나가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을 지금 재무를 보는 건 아니고 그럼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는 뭐냐? 에러죠, 라이센스 아웃. 예, 예. 안구거저증과 교모세포종의 라이센스 아웃을 기대하면서 가는 겁니다. 예, 예. HLB의 인수가 되면서 HLB의 그런 자금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대가 돼서 이 회사가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예. 영업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견디고 간다라는 것은 기대하면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럼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줄었네요. 이전에는 외국인이 상당히 매수 참여가 활발했던 그런 종목인데 외국인의 매수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개인의 매수 위주로 가지도 않기 때문에 수급 상황에서 개인 위의 매수 위주는 아니라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고요. 외국인이 좀 더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의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 자, 일봉상에서 저점을 잡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보여지긴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바로 왼편에 보이는 여기 이 구간까지도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하고 가야 됩니다. 그 자리 이제 9,000원짜리가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주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봉을 확인했더니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고 방향성을 알려주는 이 후행 스팬, 이 후행 스팬도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일단 주봉에서도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이 좀 관찰이 되고 있고요. 월봉송에서도 보니까 월봉상에서도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과 주봉, 월봉과 기술적으로 다 봤을 때는 현재 기술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면 지금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11,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집니다. 일봉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한 30분만 한번 봐보죠. 60분 볼까요? 60분만 봐도 분봉에서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냐면 60분의 저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저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분봉의 저점을 연결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저점을 만나고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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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분봉상에서는 저점을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개의 저점, 이 3봉, 세 개의 저점을 연결했더니 딱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1,900원인데 1,900원을 이제 하회하지 않고 이제 상승으로 돌리면 이제 분봉상에서 저점을 잡은 것으로는 어느 정도 관찰이 되고 있어요. 단 전제 조건은 이제 1,900원을 하회하면 안 됩니다. 1,900원을 지켜내면서 상승으로 턴했을 때는 바로 이 구간 안으로 저는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이 구간 안으로. 그러면 이 박스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매수가가 12,300원. 그래서 박스 상단까지 본다 그러면 12,400원입니다. 12,400원. 그래서 전제 조건 1,900원을 지킨 상황에서의 반등이 나왔을 때는 12,400원이 매도 목표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이 1,900원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하회를 하게 되면 이제 어디를 테스트하냐? 바로 이제 9,000원 부근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1,900원을 깨게 되면은 손절 대응도 잘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저울질한다 그러면 바로 이 자리 9,000원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관점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문자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네마스터라는 종목이네요.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과 관련된 키네마스터의 매수가가 24,300원에 비중이 30%네요. 굉장히 고점에서 사셨는데요. 마음고생이 많으실 거로 좀 사료가 됩니다. 자, 24,300원이 형성됐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작년도 12월 달, 그리고 2020년도에 63,000원대. 왜 2020년도에 6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냐면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제 비대면으로의 그런 교육 환경 그리고 동영상이 활발하고 또 그리고 유튜브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 그러면서 동영상 편집
편집이 많이 활용이 됐었죠. 그래서 63,000원대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주춤하면서 대면 활동이 강해졌죠. 그러니까 이 동영상 편집의 솔루션이 수요가 많이 전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적도 확인이 되고 있죠.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도와 21년도의 실적을 보도록 하겠는데 2020년도에는 298억의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1억.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됐다 그러면 상승이 나타나겠지만 그런데 작년도에 매출액이 꺾이고 영업 손실로 전환이 됐죠. 영업 손실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는 또 어떻습니까? 올해 1분기에 적자, 또 2분기까지 적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200억. 결코 저평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손절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손절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자, 24,000원 매수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24,000원 매수가를 생각하시면 또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 목표가를 매수가 생각하지 않고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안내를 드리는데 바로 이 구간 안에 들어왔을 때는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구간이 얼마냐면 11,400원부터 11,900원입니다. 11,400원부터 11,900원 그 사이에서는 전량 매도 대응하시고 이 종목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고 다른 것으로 만회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그럼 만회할 것은 뭐 있습니다. 아주 뭐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하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승하는 종목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는 제가 안내드린 11,400원과 11,900원 사이에서는 전량 매도 대응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뭐 궁금증은요. 또 노란톡방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어떤 종목을 주로 핸들링하면서 안내를 드리는지 관점을 같이 공유를 하시면서 만회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종목인데요. 샘표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샘표식품은 이제 음식료 관련 종목인데요. 매수가 39,000원에 20%. 자, 샘표식품 제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자, 샘표식품은 음식료 종목인데요.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235억, 2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08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처럼 200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시가총액이 1,600억이고요. 자, 샘표식품의 이제 모회사가 샘표죠. 샘표인데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00억대가 나왔네요. 21년도 230억, 올해 영업이익 200억대니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200억대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이 언제 상승을 하느냐? 물론 여름에 이제 폭염 또는 가뭄 이런 내용들이 화두가 되면서 6월 달에도 상승이 나왔었고 6월 달의 상승은 사실 그 전부터 이제 3월 달, 4월 달의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6월 달에는 때이른 폭염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8월 초에 또 상승이 나왔던 것은 비료 관련 종목 그리고 음식료 관련 업종이 함께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하락장이었지만 장중에 2.7% 상승이 나왔던 것은 오늘 비료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음식료 업종도 상승이 했던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이 종목이 하락할 것이냐, 상승을 할 것이냐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33,600원이라는 저점이 하나 있고 오늘 저점이 발생한 것은 바로 이제 구름층 하단이라는 자리. 구름층의 자리가 바로 여기 있죠. 이렇게 있는데 구름층 하단의 자리까지 왔다는 것인데요.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매수의 우위는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2억 정도 한 달 동안 샀다라는 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죠. 수급적인 측면 괜찮고 재무적인 측면 괜찮고 그다음에 재료적인 측면은 이제 음식료의 인플레이션이죠. 물가의 상승 그리고 그것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샘표식품은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도 목표는 바로 여기 구름층 상단까지 보십시오. 구름층 상단까지 4만 원부터 4만 1,000원입니다. 4만 원부터
41,000원. 그 안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39,000원, 비중이 20%인데요. 제가 안내드리는 매도가 4만 원부터 41,000원 사이에 매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원준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25,000원에 12%인데요. 35,200원에. 35,200원에 12%네요. 12%. 이 종목을 언제 사셨어요? 예? 언제? 8월 초에 샀어요. 8월 초에 사셨어요? 예. 그래갖고 한 번 조금 남아줬는데 갖고 있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때 좀 이익이 좀 났었네요. 예. 3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와서 예. 한 10% 이익을 보고 있다가 예. 더 상승할 거로 생각하시고 갖고 계셨네요. 멍청해갖고. 예.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아니, 제가 참 좋아하시는 분이 믿을만 하신 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추첨을 하길래, 제가, 믿을만 한 분이 하구나, 그러고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원준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알고 계셔요? 잘 모르는데요. 네. 저는 뭐 무상증자도 있었다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2차 전지 소재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조금씩 사서 모은 게 자꾸 사서 모으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샀네. 네네네. 자, 원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와 직접적인 부분이 아니라 열처리 솔루션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예. 근데 무상증자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고, 무상증자가 이제 완료가 되면서 예. 재료가 이제 소멸이 된 겁니다. 재료가 네. 소멸이 됐어요. 근데 원준의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이 그래요?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올해 실적은 별로예요. 올해 실적은. 예. 작년도도 실적이 별로였고, 근데 언제 실적이 좋냐면 2024년도 실적이 좋아요. 24년도. 24년도의 실적을 예. 보시면 굉장히 좋죠. 580억의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안 돌아왔는데 24년. 네. 그래서 올해는요. 예. 올해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예. 올해는 어려울 수 있는데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했어요. 지난 한 달간 예. 무려 얼마를 매도했어요? 50억 매도했죠. 50억. 예. 개인만 샀어요. 36억 샀죠. 예. 그 개인의 시청자님도 함께 포함이 돼 있어요. 예. 개인들이 계속 한 달간 샀는데 개인의 매수로는 주가 상승을 하기 힘들죠. 예. 개인이 여기 물려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이 예.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원주는 네. 이 개인들이 손절을 할 때 바닥을 잡는 거죠. 개인들이 손절할 바닥이 때. 어디쯤 올까요? 자, 그럼 바닥을 잡는 것을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어디서 예. 잡는지. 예. 이 종목도 역시 데이터가 부족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뭘로 보냐면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인데 이건 뭐 기술적으로 아는 분들은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잘 모르시도록 그냥 저는 따라오세요. 그런 건 모르고. 예. 네, 따라오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예. 피보나치 기법으로 본다 그러면 예. 이 종목이 바닥을 어디서 잡냐면 바닥 잡는 구간은 거의 다 왔어요. 28,000원 초반대거든요. 예. 28,000 초반대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매수가가 35,200원인데요. 예.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28,000 초반대에 바닥을 잡고 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이제 33,000원 부근이에요. 33,000원. 예, 네. 33,000원. 그러니까 매수가가 35,000원인데 예. 손해라도 33,000원 부근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네네. 네, 예. 그렇게 하시고 예. 그리고 언제 매수를 하시냐면 예. 좀 쉬세요. 많이 쉬어요? 쉬셔야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웬만하면 주식 매수를 하지 마시고 예.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네. 네, 내년 상반기에 매수하셔서 중장기로 꼭 2024년도까지 가게 되면 원주는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33,000원대 탈출을 하신 다음에는 예. 매수를 하지 마시고 쉬세요. 쉬시고 예. 원준이 2만 원이 깨질 때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2만 원이 깨질 때. 그렇게까지. 예, 네. 그렇게 되면은 2024년도까지 쭉 가져가시면 제가 볼 때는 2배 이상 수익 나실 겁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예. 이런 관련된 종목,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또 여러 종목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기 원하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원준의 상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록 코리아인데요. 자, 하이록 코리아 매수가 25,000원에 10%. 자, 25,000원에 사셨다고 한다면 최근에 사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하이록 코리아가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사실 수도 있고요. 자, 하이록 코리아가 어떤 종목입니까? 바로 이 종목이 조선과 관련된 거죠. 조선과 관련해서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밸브, 관이음새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초정밀 피팅, 유압용 밸브 관련된 종목이고 조선 철도 차량 부품 관련주. 자, 하이록 코리아가 어떤 종목을 같이 움직였어요? 성광밴드, 그리고 또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 한국 카본 이런 종목 같이 움직였죠. 사총사죠. 조선 관련해서 부품 관련주 4종목이 사총사예요. 한국 카본, 성광밴드, 동성 화인텍, 하이록 코리아 이렇게 사총사입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이 함께 빠졌죠. 그러니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지를 어디서 받겠느냐? 지지를 과연 여기 21선이라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겠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23,500원이고 오늘 저가가 23,600원. 거의 저점을 잡는 부분에 왔고 반등을 한다고 했을 때 반등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가야 되겠죠. 이 박스를 정해놓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 25,000원인데요. 25,000원이 반등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봅니다. 저는 25,000원대 매수가에 끊어주시고 이렇게 ABC로 하락을 하면서 기준선 부분에서 다시 또 저점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는 탈출 전략을 감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상담 1부 상담을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 상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은 전화 02-3153-1642, 문자 샵 008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문의 들어온 종목입니다. 범한 퓨얼셀, 매수가 41,500원에 비중 20%네요. 자, 범한 퓨얼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한 퓨얼셀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범한 퓨얼셀만 상승한 게 아니라 최근에 두산 퓨얼셀과 동반 상승을 했었죠. 자, 상승이 45,000원대까지 나온 다음에 3개의 음봉이 나왔죠. 3개의 음봉, 흑산병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저점을 잡았을까요? 저점을 잡은 것이 중요한데 41,500원에 매수하셨다면 최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규 상장한 종목이죠. 6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럼 이 종목의 하락이 이제 27,500원까지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의 목표치를 채우고 상승했을까요? 한번 차트를 통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보고 반등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반등이 어느 한계까지 나왔는지. 자, 보십시오. 피보나치를 대입해보니 윗골이 달렸던 자리들 보이시죠? 정확하게 피보나치의 되돌림 반등의 구간에서의 그런 저항대를 맞고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피보나치를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참 피보나치가 좋은 기법입니다. 특히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종목, 상장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종목은 정말 피보나치가 기술적으로 잘 안내를 해줍니다. 너무 좋은 기술적인 지표가 되는데요.
자, 윗골이 달린 지역들이 바로 피보나치 되돌림 반등의 한계치에서 다 걸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역시 지지라인도 비슷하게 잡아볼 수 있어요. 지지라인이 바로 여기죠. 여기서 지지를 받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가격대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이 33,000 초반대입니다. 33,000 초반대. 33,000원 초반대 여기서 지지를 받아야겠죠. 그리고 흑산병, 그러니까 세 개의 음봉이 만들어진 상황에서의 만약에 내일 개파락이 나와서 바로 33,000원 초반대, 바로 이 자리에서 저점 지지를 받는다. 그런 다음에 양의 모습을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안심을 하셔도 되겠죠. 그럼 양의 모습이 나온다고 했을 때의 반등의 한계치는 여기 박스 구간 1차, 그다음에 2차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매도 대응 구간은 36,500원. 36,500원. 그다음에 2차 정확가 매도 대응 구간은 39,500원. 1차 36,500원, 2차 39,500원. 그다음에 전제 조건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3,000원 초반대에서 저점을 잡는다는 전제입니다. 이 전제를 잘 감안해서 대응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저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저점을 연결한 구간에서도 역시 만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33,000원 초반이죠. 그래서 용기가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안 갖고 계신 분들, 용기가 있는 분들은 용자는 33,000원대에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럼 33,000원 도전하게 되면 1차 저항 구간 36,500원, 그다음에 2차 저항 구간 39,500원 이렇게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가 85,000원이고요. 예, 비중이 20%거든요. 85,000원이요? 네. 이거 오래되셨겠네요, 매수하신 지가. 네, 그럼요. 그게 작년에 조금 더 높이 샀었던 건데요. 네.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제가 조금씩 조금 추가 매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85,000원까지 제가 지금 맞춰놨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이 한 종목 비중이 이제 20%인데, 네. 20%인데, 이 종목을 왜 사셨어요? 뭐 마음에 드셔서? 제가 옛날부터 이 주식을 조금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계속 안 하다가 작년에 좀 한 16만 원, 17만 원 선까지 이것이 갔는데 그때 한 10만 원 선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게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지나간에 12월 달인가 그때 좀 많이 떨어졌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계속 그 뒤로 막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시청자님 그걸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10만 원 이상에서 놀면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때 좀 이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10만 원 이하로 빠지니까 싸다 생각해서 사셨을 거예요. 네. 자, 이제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예.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셀트리온 계열의 종목이니까 예. 유명한 종목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수급의 대표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이니까 공매도 타깃이 되잖아요. 네.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공매도가 말이죠. 네. 매매 비중의 40%나 공매도를 때렸네요. 오늘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예.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드릴게요.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121선이라는 자리, 이게 이제 6개월의 주가 평균이죠. 예. 그리고 241선 자리는 1년 주가 평균이에요. 예. 근데 현재 보이는 차트의 모습이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이 박스예요. 예. 이 박스 안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예. 120 돌파해서 241, 그리고 241선이라는 자리를 박스 상단으로 놓고 거기서 매도 대응하고 그다음에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 아무 데서 사고 아무 데서 파는 게 아니라 네네. 기술적인 맥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이제 박스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박스 구간이 좀 좁아졌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박스 구간이 좁아졌거든요. 예. 그래서 박스 상단 매도 대응할 자리는 74,500원이고 74,500원이요. 매수 대응할 자리는 66,200원이에요.
아, 66,200원. 예, 이렇게 대응이 됩니다. 66,200원 매수, 네. 그다음에 74,000원대 오면 매도. 이렇게 예. 대응하시는 게 맞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매도가 네.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이제 하락으로 갔을 때의 손절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손절. 예. 손절 자리 바로 여기거든요. 어느 자리면 주봉에서 봤을 때 66,800원짜리 66,800원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면 되는데요. 네. 66,000원을 깨면 손절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예. 66,000원 자리를 깨게 되면 예. 그 아래로 지지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래 구간으로도 하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식은 위로 갔을 때 부딪히는 게 저항이요. 아래로 갔을 때 지지받아야 될 자리, 거기가 지지인데 예. 그 지지를 받아야 할 어떤 의미 있는 지지선이 안 보일 때는 더 하락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66,000원 자리를 깨게 된다. 그러면 하락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그 예. 대신 예. 66,000원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을 때 1차 저항 자리는 74,000원. 네. 74,000원. 그다음에 2차 저항 자리는 83,000원. 이렇게. 아, 예, 예. 66,000원 지지가 됐을 때는 1차 저항 자리는 74,000원, 2차 저항 자리는 83,000원. 이렇게 예, 기억하시고 예, 예.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로 BM 11만 8천 원에 비중 18%. 자, 에코 프로 BM. 자,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깊었죠. 주가 하락의 주범은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이 1,200억을 팔았고요. 금투, 증권사,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 이렇게 기관의 세 주체, 금투와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매도를 했고, 그럼 이들이 공매도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공매도, 이제 주가 하락으로 베팅하는 거죠.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해서 하락에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공매도가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자, 수급도 좋지 않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개인이 많이 샀고 기관은 팔았고 그리고 공매도도 활발하고 일봉상에서 모든 이평선 아래에 있고 여기가 이평선이 결집된 자리죠. 이평선도 결집된 자리를 다 하회를 했다. 그러면 이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회를 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러면 주봉을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봤더니 60주선을 깼네요. 60주선을 깼어요. 그다음에 이제 구름층으로 들어오려는 자리죠. 이제 구름층으로 들어오려는 자리. 에코프로 BM은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저점 구간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1차 저점을 잡는 자리가 10만 원을 살짝 깬 자리. 10만 원을 살짝 깬 99,000원부터 99,500원 자리. 그리고 조금 더 아래를 보게 되면 91,000원 자리가 있네요. 이 저점을 잡는 구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주가의 흐름이 잘 안 보일 때는 거꾸로 보라 그랬죠. 거꾸로. 한번 거꾸로 볼게요. 주봉에서 거꾸로 봤더니 상승 차트죠. 그죠? 바닥 잡고 아래 꼬리 잘 달고 N자 패턴으로 여기 전환선, 여기가 전환선이거든요. 전환선 지지를 받고 구름선 상단까지 가는 이런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봤더니 상승 차트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봤을 때는 어떤 차트예요? 하락 차트죠. 하락 차트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지지를 받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예요. 최종 지지를 받는 자리가 9만 원 초반대. 9만 원 초반대. 그래서 손절 대응도 잘 하겠다 하시는 분은 여기서 손절하고 9만 원대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나올 수도 있죠. 9만 원대 오는 것이 왔을 때 가장 적절한 매수 상황이라 보고 손절에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9만 원까지 기다렸다가 9만 원대에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일봉상에서 이평선이 결집된 자리를 깼다라고 했는데 이 결집된 자리가 이제는 다음 반등이 나왔을 때는 매도 대응할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이제 11만 원대부터 11만 8천 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9만 원대까지 기다렸다가 9만 원 초반 원대, 초반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는 11만 원부터 11만 5천 원대. 현실적으로 11만 원부터 11만 5천 원의 저항이 걸릴 자리라고 보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문의가 들어온 종목인데요. 현대제철 매수가 32,950원에 20%입니다. 자, 현대제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 관련해서 이제 대표 종목인데 현대제철은 좀 무겁죠. 철강 그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좀 무겁죠. 종목도 무겁고 영위하는 사업도 무거워요. 현대제철은 좀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요. 종가가 이제 32,400원이니까 매수가에서 그렇게 과하게 하락을 한 건 아닙니다. 자, 현대제철이 어느 상황에 와 있냐면 쌍바닥을 잡는 구간에 와 있는데 현대제철은 극초 저평가죠. 극초 저평가. 왜 극초 저평가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2분기까지 1조 5천억이고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3조예요. 3조인데 시가총액이 4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퍼가 2예요. 퍼 2. 퍼가 2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기순이익을 2년 정도 기록을 하게 되면 그냥 다 뭐 회사 가치만큼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업 당기순이익이 2년 동안 올해 발생 당기순이익, 내년 당기순이익 다 땡겨서도 뭐 회사의 가치는 다 증명이 되는 거죠. 퍼가 2밖에 안 되니까요. 너무너무 저평가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단 기관이 외면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팔아버렸어요. 외국인은 좀 사고 있는 흔적.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저는 단기 반등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 60일선 저항에 부딪힌 거 보이시죠? 60일선 저항에 부딪히고 밀렸지만 이제 60일선 저항 부딪히고 밀리고 다음 반등 바로 이 부분까지는 가지 않을까. 36,000원이 일단 매도 목표가예요. 32,000원이 매도 목표가인데 혹시나 하락으로 돌변했을 때 하락 저점 잡는 자리도 봐야 되겠죠. 그럼 저점 잡는 자리가 어디냐? 어느 정도 저점을 잡는 구간인데 1차적으로 여기서 한번 잡았죠. 저점을. 한번 잡았죠. 근데 혹시라도 더 하락을 하면 2차는 바로 여기서 저점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리가 이제 28,000원대. 28,000원대가 2차 저점을 잡는 구간이에요. 그런데 28,000원대까지 가지 않고 상승으로 턴했을 때 매도 포인트는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36,000원대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유튜브로 문의가 들어온 종목이네요.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인데 머큐리라는 종목인데요. 머큐리 8,200원 20%네요. 자, 머큐리 이 종목은 이제 5G 관련 종목이죠. 5G 관련 종목인데 지난 금요일과 오늘 좀 급등이 나왔네요. 급등이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은 20% 이상, 29.8% 거의 상한가에 육박한 흐름이 나왔다가 윗골이 살짝 잡았고 오늘은 윗골이 길게 달린 양봉이긴 하지만 조심스러운 그런 신호가 나왔습니다. 자, 머큐리 이제 대표적인 5G 관련 종목이고 네트워크 관련 종목인데 실적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네요. 광 케이블 생산하는 회사이죠. 무선 5G 10기가급 인터넷 구축.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56억, 한때는 10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종목으로 올해 2분기까지 40억이니까 작년에 영업이익을 넘어서겠죠. 그래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최근에 5G 관련 종목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은 5G 관련 종목이 다 급등을 했고 오늘은 구별되는 움직임이 나왔죠. 머큐리, 오파스넷 이런 종목은 상승을 했지만 대표 종목이 KMW나 오이솔루션은 하락을 하고 좀 상반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자, 머큐리는 일봉상에서 저항대 좀 온 흐름입니다. 저항대 부딪히는 흐름입니다. 오늘 윗골이 길게 달린 게 조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고 있는 이 움직임이 주봉에서도 확인이 되네요. 주봉의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구름층 하단, 이 하단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 종목이 하단 아래로 빠지게 되면 당분간 조정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는 바로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름층 하단의 자리가 얼마냐면 선행스팬 1, 그 자리가 7,950원입니다. 오늘 7,900원 종가인데요. 내일 종가가 7,950원 아니어야 됩니다.
종가가 이제 내일 7,8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제는 조정과 눌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7950을 지키면서 종가가 형성하면 추가 상승 구간으로 기대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7,800원 이하로 하회해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조정과 눌림의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돈 워리 포트 공략과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워리 포트 공략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그에 앞서서 리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고캠 코리아라는 종목을 지난주에 제가 추천을 드렸죠.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고, 얼마에 추천했냐면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45,000원에 추천했네요. 45,000원에 지난주 화요일 날 추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승이 7%까지, 추천가 대비로 7%까지 상승이 나왔죠. 제가 이 종목을 추천했던 것은 9월 9일부터 시작되는 유럽의 종량학회 관련 종목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죠. 자,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 HLB 네오 이뮨텍, 그리고 AB온 이런 종목들이 참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했고 7%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급락이 나왔죠. 이 급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악재가 있는 게 결코 아니죠. 악재 때문에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전체 제약바이오에 좀 손을 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많이 급락을 했죠. 레고캠 바이오뿐만 아니라 ABL 바이오도, 네이처셀도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죠. 그런데요, 지금 채널 하단에 와 있죠. 이제 채널 하단, 이 하단에 와 있는데 저는 이제 또 2차 매수를 해야 될 가격대에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레고캠 바이오는 익절을 했지만 수익을 봤지만 이제는 매수를 저울질할 가격대에 왔다라고 봅니다. 자, 9월 9일에 이후에 있을 종량학회와 관련된 수혜가 저는 된다라고 보고 있고, ABL 바이오는 조 단위의 기술 수출을 논의를 하고 있죠.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는, 그리고 이제 수급 면에서는 좀 불편함이 보이긴 하죠.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오늘 150억을 매도하면서 그 물량을 개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고캠 바이오 라이센스 아웃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42,000원 초반, 42,000원 깨지는 자리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타날 때는 어디서 매도를 하느냐? 바로 추세 상단, 여기서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46,000원 부근이 다시 올 것이다 저는 보니까요. 그 가격대에서 매도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두 번째 리뷰할 종목은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아까도 이제 안내를 드렸었는데, 코오롱 플라스틱은 12,000원에 추천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손절 대응에 대해서 안내를 안 드렸죠. 왜냐하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12,000원대 추천을 했고, 구름층 하단에 왔다가 구름층 하단에 지지를 받고 구름층 상단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3%의 수익권, 2.9% 수익권으로 왔기 때문에 매도 대응은 맞죠. 여기가 매도 대응 저항가에 왔으니까 눌림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N자형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이 종목 N자형 패턴으로 해서 241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차량 경량화 관련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는 지금 당장 아니고 일단 오늘은 익절했어야 됩니다. 저항가 왔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1차 저항가에 왔고, 눌림목이 발생하면 이 구름층 하단에 매수해서 241선에서 2차 매도로 끊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돈워리 포트 공략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5G 관련 종목이고 네트워크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의
이런 재료, 5G와 관련된 재료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바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한 이 부분 때문에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정권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번 폭우와 관련해서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원격 진단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양수겸장, 때로는 트리플로 봅니다. 양수겸장은 5G와 관련된 솔루션, 두 번째로는 이 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세 번째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종목,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 가지의 재료가 있는 종목, 그 종목이 바로 오파스넷입니다. 자, 오파스넷인데요.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파스넷은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 구간에서 주로 매수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매수 안내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오파스넷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의 앞으로의 흐름이 궁금하신 분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으시고 종목의 히든 종목 공유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구름층 상단에 왔다가 눌렸는데 21선과 구름층 하단에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오면서 구름층 상단이죠. 그럼 이런 패턴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구름층 상단 한 번, 두 번, 이제 세 번째는 돌파 관점으로 저는 본다 이겁니다. 돌파하면서 구름층 위로 오는 흐름, 저항대가 없는 흐름, 그다음에 주봉에서 봤을 때도 이제는 주봉 저항들을 다 넘었죠. 기준선, 전환선 다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갈 수 있는 저항은 뭡니까? 전고점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봤을 때 저항이 있어요? 없죠. 이 지지 라인을 밟고 도약을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파스넷이 정말 좋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단계가 아닌가. 6,400원부터 6,450원 이 구간 안에서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요. 자, 구름층 상단에서는 이제 저항이 부딪히고 밀렸으니까 그 다음 저항은 바로 전고점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끊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번 끊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항이 부딪히고 또 눌렸다가 이렇게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 궁금하시면은 노란방 들어오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내일 미국에서는 8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제조업 지수, 비제조업 지수 다 중요한 것이 과연 현재가 침체냐, 경기 침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니까 내일 미국에서 발표되는 ISM 비제조업 지수 결과치에 한번 주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월드 ADC. ADC는 항체 약물 결합체 학회입니다. 이 학회가 개최되는데요. 관련 종목이 또 레고캠 바이오, 또 ABL 바이오 이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학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가를 누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레고캠 바이오, ABL 바이오 다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왔으니까 매수 구간으로 보고 있고, 또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레고캠 바이오처럼 또 ABL 바이오처럼 또 기술 수출을 논의하는 종목인데 역시 이 종목도 하단에 와 있습니다. 하단에 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역시 매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세 종목에 대해서. 그 대만에서 중국 담당 장관급 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또 스케줄이 있네요. 이렇게 되면 또 대만과 중국의 갈등이 노출이 되고,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노출이 되면서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한 또 수혜 종목이 또 들썩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 종목이 유니온 머티리얼이 아닙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이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면서 어느 자리에선가 좀 지지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자리의 기준선입니다. 3,180원이라는 기준선 자리를 회복을 하게 되면 또 상승을 할 수 있고, 또 전에 보여줬던 급등의 패턴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장 흐름 잘 보시고요. 유니온도 마찬가지죠. 유니온 머티리얼 다 관계사죠. 유니온은 구름층 하단 자리까지 왔고 하단을 깬 자리지만 저점을 연결한 또 지지 구간을 또 깬 자리네요. 자, 이 좀 판단이 힘들죠. 그 유니온 머티리얼은 요즘 유니온을 따라가는데요.
240주선이라는 자리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를 받은 상황에서 유니온 머티리얼이 먼저 반등할 수 있어요. 유니온 머티리얼 따라가는 그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내일 또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미중 갈등 수혜 종목인데요. 역시 눌림목이 발생하는 자리에서 구름층 상단이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종목 흐름을 내일 장에서 유심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 갖고 계시다면 흐름이 궁금하실 때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또 태풍 상류과 관련해서 어수선한 그런 흐름인데 내일은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밤 편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시장의 흐름과 관련해서도 맥을 짚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업데이트된 소식 공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